네, 오늘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께는 제가 다 그거 파일 보내드렸는데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1, 2, 3편 그 첫 번째 3부작을 다뤘고요. 이제 3편에서는 특히 이제 아나킨이 어떻게 다스베이더가 되었는지 그런 과정, 그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제 사악한 길로, 어둠의 길로 계속 빠져들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스베이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토록 허상에 이제 지배되다 보니까 부인이 이제 죽게 될 것을 계속 걱정하다가 사실은 본인이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 3편 장면 마지막에서 이제 그 아나킨은 오비완과 싸우다가 이제 온몸에 부상을 입고 이제 다스베이더라는 이런 캐릭터, 새로운 캐릭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 마스크를 쓴 이유가 그거 벗으면 죽거든요. 숨을 못 쉬어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온몸에 막 불탔었잖아요. 자, 그래도 다스베이더가 탄생하는 순간에 이제 파든맨은 이제 두 명의 아이에게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에서 맨 뒷부분에서 이 두 아이가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와 레이아인데 이제 각각 따로 다른 집에 맡겨져서 이제 길러지게 됐죠. 레이아 공주는 이제 그 옛날 공화국 의회의 의원이었던 올가나 의원이 이제 데려가서 이제 양자를 삼아서 좀 좋은 집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는 아나킨의 새 아버지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죠. 그 아버지는 다르지만 엄마가 같은 형제, 그 형제의 손에 맡겨져서 이제 자라나게 되죠. 거기는 평범한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농사꾼, 한 사람은 귀족의 길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오늘부터 다룰 내용은 그 시점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20여 년 정도 흐른 시점이에요. 그래서 레이아와 루크가 이제 성인이 되고, 20대 젊은 성인이 되고, 그 시점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4, 5, 6편이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 4편이 이제 77년에 나온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 영화 촬영 당시에 있었던 몇 가지 재미있는 사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R2D2죠. R2D2 사람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또 실제로 난쟁이 배우가 저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했답니다. 난쟁이. 네, 난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봤죠. 큰 사람 못 들어가요. 통아저씨. 네? 통아저씨. 통아저씨. 이제 추바카와 레이아죠. 키 차이가 굉장히 나죠. 저 추바카 배우를 맡은 사람이 2m 10cm 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지 루카스가 이제 막 캐스팅하고 한참 하고 있을 때 딱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 보고 그래 너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딱 배역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있으면 C3PO 앤서니 데니얼스라는 배우죠. 보통 이런 사람들이 다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거나 아니면 동물이거나 로봇이기 때문에. 이제 단체 사진이죠. 이 사람이 추박하고 이 사람이 다스베이더, 제가 알기로 이제 해리슨 포드고요. 레이아 공주 키가 되게 작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리슨 포드랑 뭐 키스씬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그 밑에다가 뭐 깔았다고 해요. 키 대충 맞죠. 그리고 이 아저씨 의외로 작죠. 루크 스카이워커.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가 R2D2. 네, 여기서 또 R2D2 장면 나오죠. 실제로 그 밀레니엄 팔컨이라는 데서 이제 신고 있는 장면이죠. 또 다 단체 사진. 딱 이렇게 들어가네요. 또 그냥 장난치는 거. 레이아 공주와 스톰트루퍼죠. 이제 클론 아미가 이렇게 4, 5, 6편에서 이제 스톰트루퍼로 불리죠. 이제 해리슨 포드랑 레이하고. 해리슨 포드 다들 좋아하시죠? 멋있죠?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랑 오히려 둘이 키가 비슷한 듯. 네, 이것도 뭐 그 사진이고. 이건 야한 건 아니죠. 이거 6편에서 나오는 레이아 공주인데 이제 스턴트우먼이랑 같이 찍은 거래요. 그래서 멀리 있는 쪽이 진짜고 이쪽이 스턴트우먼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80년대 젊은 학생들의 로망이었던 C3PO고요. 이상 다스베이더 또 나오죠. 네. 일단 그냥 사진 이 정도로 보시고
4편의 이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 제국은 그 자기 그 지배권을 훨씬 더 강화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일부 소수의 반란군들이 이 제국에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그 선봉장에 이제 레이아 공주가 있습니다. 지금 시빌 워 해가지고 이제 내전이 일어난 상태고 이제 갈락틱 엠파이어는 그 우주 제국은 가면 갈수록 이제 사악해져서 온 우주를 자기네들 철권으로 이제 다스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국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데스스타라는 아주 가공할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커다란 인공 행성인데 그 뭐 한 행성을 레이저로 쏴서 한 행성을 이제 박살낼 수 있을 정도의 가공한 위력을 지닌 그런 것을 지금 열심히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power to destroy an entire planet. 행성 하나 자체를 통째로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 지금 레이아 공주가 어떤 임무를 맡았냐면은 그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빼오는 그런 이제 임무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빼왔거든요, 성공적으로. 이게 데이터 파일을 이제 빼어서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국의 이제 구축함이 이 레이아 공주 일행을 추격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이 데스스타라는 컨셉은 이건 저희 순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니콜라 테슬라라는 연구자 아시죠? 그 20세기 최고의 이제 발명가라고 알려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만들어낸 개념 중에 하나가 데스 레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의 광선. 그런데 이제 이게 상용화되진 않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솔직히. 니콜라 테슬라가 죽으면서 누가 빼내갔을지는 모르는데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게 지구를 반으로 가를 수도 있대요. 그 정도로 가공할 위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스케일러 테크놀로지라는 말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핵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위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따온 것이 아닌다. 뭐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데스스타, 데스레이. 네, 어쨌든 제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주선입니다. 반란군 우주선이에요. 이 지금 레이아 공주 일행이 지금 이 안에 있죠. 이제 겉으로는 이제 뭐 외교 사절단 같은 것으로 이제 위장을 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그 제국이 그 사실을 알고서 이제 공격을 하죠. 그 안에 이제 C3PO와 R2D2도 있고. 보다시피 그 4, 5, 6편에 보면은 이제 C3PO가 매번 이제 투덜투덜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사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나킨이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아나킨이 창조줬잖아요. C3PO에. 그래서 약간 주의를 다는 것 같아요. C3PO도 아나킨이 만든 R2D2는 아니었죠. 원래부터 있었죠. R2D2는 누가 만들었지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킨이 만들면서 자기의 본성이 이렇게 딱 이전되지 않았나. 그래서 매사에 제일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We are doomed. 우리 망했어. 그리고 또 하나가 It's all your fault. 이거 다 네 잘못이야. 어떻게 보면 다스베이더하고 아나킨하고 좀 비슷한 아나킨의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톰트루퍼들이 침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스베이더가 지금 앞에 나서서 지금 저 우주선을 침입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제 다스베이더는 즉 아나킨은 자기에게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레이아 공주는 데스스타 설계도를 숨겨고 이제 자기가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됐으니까 그 R2D2에게 저 안에 저 데이터 파일을 숨기고 저기 이제 에스케이프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불시착해서 오비완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오비완이 지금 어느 행성에서 그 루크가 살고 있는 행성에서 이제 운전하면서 멀리서 루크를 바라보면서 이제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몰래 이제 비밀 임무를 주는 겁니다. R2D2에게. 그래서 이제 다 포로를 잡히죠. 반란군 여자들. 그래서 이제 다스베이더가 이제 고문을 하기 시작하죠. 설계도 어딘지 대란 말이야. 이제 고문을 합니다. 뭐 전형적인. 그리고 이제 레이아 공주도 결국은 생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레이아 공주의 메시지를 담고 그 비밀 설계도하고 레이아 공주의 메시지를 담고 이제 R2D2는 이제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사람은 이 로봇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향해서 군소리 하지 않고 우직하게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확실한 목적이 의식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로봇. 그 반면에 이 동반자인 C3PO는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밀 설계, 임무, 설계도 지금 R2D2가 내가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딘가 가야 돼. 어떤 행성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 그런 임무가 주어졌어. 근데 C3PO는 그거 잘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뭔 말이야? 난 거기 안 들어갈래. 지금 뭐냐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에스케이프 하드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C3PO는 임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삶의 목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R2D2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로봇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사히 두 로봇만 이렇게 딱 에스케이프 하드 이게 조그만 이제 탈출용 이제 우주선을 타고 저 어떤 특정 행성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C3PO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저게 이제 세모나게 생긴 게 저게 제국의 도축함이거든요. 지금 레이아랑 다 저 안에 지금 생포되어 있는 상태고 C3PO가 이러죠. 희한하네. 멀리서 보니까 우주선이 입은 피해가 되게 커 보이지 않아. 자, 그게 뭐냐면 주관적 시각. 자기가 그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 망했어. 이 종말이야.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볼 줄을 모르는 C3PO지만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삶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어떤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망했네, 나는 큰일 났어. 하지만 남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C3PO가 지금. 자, 그래서 어떤 그 타투인이라는 행성에 이제 불시착을 했어요. 그런데 참고로 이 행성에는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가 살고 있고 오비완도 저기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C3PO가 좀 투덜대죠. 어쩌다 또 이런 난관에 봉착했다.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는 고통받기 위한 태어난 존재임에 틀림없어. 굉장히 비관적인 삐뚤어진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고통받기 위한 존재, 나의 운명이다. 피해자 의식,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여러 면에서 아나킨을 좀 닮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C3PO에게 필요한, 그리고 또는 저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3R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respect라는 단어를 보면은 RE는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단어에 RE가 들어가면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spect는 이제 inspect, 뭐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again, look at, 다시 본다. 자기 자신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R이고요. 두 번째 R은 remember, 다시 아는 것. member는 이제 memory,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거든요. 다시 아는 것. 나는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뜻이죠. 책임. 이것은 책임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분해해보면 responsibility, 어떤 상황에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를 키움으로써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3R, 이거는 마크 페시오시 강연에서 제가 넘어온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R2D2는 저기서 어디를 가야 할지 알고 있어요. 이 R2D2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임무를 위해서 가겠다, 오비원을 향해서 가겠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C3PO는 그걸 모르니까 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고죠. 그러니까 C3PO가 이래요. 난 그쪽으로 안 갈래. 그쪽은 바위도 너무 많고 너무 험난해 보여. 힘든 길이기 때문에 안 갈래. 하지만 힘든 길이라도 이제 R2D2는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C3PO는 피해 다니려고 하는 거죠. 그 다스 베이더, 피해 다니는 사람. 다스 베이더가 이제 피해 다닌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니까 딱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쪽이 훨씬 쉬워 보여. 나는 그냥 쉬운 길로 갈래. 네. 물론 그쪽으로 갔을 때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쉬운 길로 갈래. 편한 길을 택하는 C3PO. 이제 R2D2가 계속 임무에 대해서 상기시키죠. 그러니까 임무 도대체 뭔 소리야? 난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험은 이제 그만. 나 이제 모험은 안 할래. 모험은 진전벌이가 나. 그거는 이제 결국 삶을 부정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모험인데 나는 모험을 안 할래. 그거는 난 살고 싶지 않아. 뭐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안 가겠어. 그래서 이제 둘이서 갈라져요. R2D2는 이쪽으로 가고 이제 C3PO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편한 길로 가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길도 안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머저리 같은 거 R2D2로 하는 말이에요. 혼잣말. 이게 다 R2D2 때문이야. 자기 잘못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책임 전가. 이것도 이제 아나킨이
늘 그러잖아요. 이거 오비만 때문이야. 이거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자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쪽 방향을 가지고 속인 게 틀림없어. 이 나쁜 놈. 하지만 내 놈도 고생할 거다. 그래 나만 고생할 수 없지.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둘이 또 갈라졌는데 결국에는 둘 다 잡혀요. 여기서 자와 부족이라는 약간 건달 같은 그런 부족이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저런 로봇들 잡아가지고 다시 되파는 그런 그 정도이거든요. 걔네들에게 잡힌 거예요. 중고 로봇을 투과하여 파는 자와 부족에게 잡힌. 아주 또 이제 또 우리 망했어. 맨날 이 말 하죠. We're doomed. 고통의 끝은 어디인가. 하여튼 실제로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중고 시장에 이렇게 쫙 저 로봇들을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놓고서 이제 팔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 마침 루크 스카이워커 동네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하얀색 입은 루크 스카이워커 쇼핑을 하러 오죠. 로봇 중고 로봇 사러. 그래서 이제 C3PO하고 저기 맨 끝에 있는 빨간 로봇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빨간 로봇이 쭉쭉쭉 가다가 갑자기 팍 터지거든요. 모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 그래서 루크 스카이워커가 이런 말을 하죠. 이 빨간 알트 로봇은 모티베이터가 안 좋아요. 근데 그냥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냥 모터가 안 좋아요 라고도 해도 되는데 모티베이터, 이 모티베이션은 동기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모터라는 것도 전 동기잖아요. 동기. 그리고 이제 모티베이션도 동기. 어떤 내가 행동을 할 때 그 원동력, 동기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빨간색과 파란색의 이제 개념 컨셉이 나오는 거죠. 이 빨간색은 동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동기가 불순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연인지 몰라도 빨간 게 사고가 났죠. 그래서 결국은 대신에 파란 거를 선택합니다. 그게 파란색이 R2D2잖아요. 저 파란 놈은 어때요? 저걸로 가져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연인지 몰라도 C3PO랑 R2D2가 또 같은 주인에게 팔려나가죠. 그래서 이제 루크가 저 로봇들을 데려와서 이제 손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 집에서. 자, 이제 꿈을 펼치지 못하는 루크의 비관주의. 누구를 닮았죠? 자기 아버지를 닮았어요. 정말 불공평해. 세상 너무 불공평해. 참고로 여기서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는 그 루크는 룩스, 라틴어 룩스에서 나온 걸로 판단이 되고 저것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죠. 조지 루카스. 그 루카스라는 이름도 자기가 루크 스카이워커다 뭐 이거는 좀 너무 같은데 사실 저거 루크를 사실 이 영화 전체를 봤을 때 루크가 빛에 해당되는 캐릭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해석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스의 말이 옳았어. 이 빅스는 자기 친구예요. 난 영원히 이곳에서 썩을 거야. 어쩌면 저렇게 C3PO랑 비슷한 기관주의. 왜냐하면 자기는 꿈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냥 농사나 자기 삼촌이죠. 아버지가 아니라 삼촌 농사나 거들고 있고 나는 꿈을 나래를 펴고 싶은데 주변 여건 때문에 못해. 이렇게 하고서 이제 비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세를. 그러니까 C3PO가 얘기하죠. 저 여기가 무슨 행성인가요? 그랬더니 루크가 설명을 해요. 아주 밝은 우주의 중심에 어떤 밝은 곳이 있다라고 치면은 거기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보면 돼. 즉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변두리에 있는 곳이야. 그 중심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근원, 이 우주의 근원, 빛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빛과 열기의 근원. 어떻게 보면 신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즉 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지옥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그 북유럽에서는 그곳을 헬하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헬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헬 하면은 이제 막 펄펄 끓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일 추운 곳이 헬이에요. 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왼쪽이 이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 세 개의 모형도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에스가드. 에스가드라는 것도 뭐 가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말하자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천국에 해당되는 부분. 즉 근원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9개가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게 미드가드. 미드, 가운데. 가운데 세상. 단체의 제왕에서는 뭐 미들 어스라고 표현을 하죠. 즉 인간들이 사는 곳. 중간계. 뭐 그런 뜻이고. 가장 먼 곳이 여기가 헬하임이죠. 빛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래서 이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추운 곳이에요. cold, the world of cold. 그리고 lowest point in of the universe. 우주에서 가장 멀리 낮은 곳.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가장 맨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헬이다. 이거는 이제 매니 피어시의 어떤 책에서 나온 건데, 자, 헬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마귀. 지옥의 왕은 마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하나의 개념 또는 원칙이거든요. 이제 고대인들 생각, 어떤 홀달린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행동하려는 의지를 억제하고 방해하는 차가운 힘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터미네이터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지만은 그 딱 질소를 막 쏘니면 몸이 얼어버려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추운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내가 행동을 하고 싶어도 그런 힘들다는 거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지 조금 움직일 수가 있어요. 행동을 그 사탄이라는 말 자체, 그리고 샤탄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대항하다, 반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나의 앞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막는 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정지하게 된다. 여기 레고 무비 보신 분들 두 분 거기서 보면은 뭐예요? 그 악당이 하려는 게 그 레고 무비 지난번 주에 우리 상영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악당이 하려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레고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려고 막 하거든요. 본드를 이용해가지고. 그게 딱 보면 그 사탄의 개념이에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힘. 그래서 영혼을 꽁꽁 얼려버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꿈의 묘지를 지키는 차가운 악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사탄이 세턴이거든요. 세턴이 이제 토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리스에서는 크로노스, 로마에서는 세턴이라고 하는데 그 크로노스 토성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신중함이에요. 신중함이라는 그런 덕목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신중함이 굉장히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선 막 따져보기만 하고 행동으로 안 옮겨요. 그래서 이제 그 세턴의 힘이 극단적인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여튼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크는 지금 그런 곳에 있다. 말하자면 물질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루크 스카이워커 아티튜드를 닦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딱 홀로그램 메시지가 나와요. 레이아가 거기 생포되기 직전에 이제 입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도와주세요, 오비완, 케노비. 선생님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이러죠. 너 가만히 좀 있어, 임마. 나 지금 골치 아픈 일에 연루되기 싫거든. 나 이제 모험을 싫어. 근데 우리 여기서 농사일이나 할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피우지 말고. 골치 아픈 일을 피하고 싶어하는 C3PO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오비완이 여기서는 이제 오비완이 아니라 벤 케노비라는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근데 성은 같으니까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 그러는 거, 저기 사막에 벤 케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오비완이랑 뭐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괴짜 운전자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지 몰라도 공경에 처해있나 보네. 나머지 메시지도 들어보자.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심성은 아나킨하고도 닮았어요. 아나킨도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파이돈 일행 막 돕기 위해서 자기가 막 목숨 걸고 경주도 하고 어린 시절에 아나킨은 이런 좋은 측면도 닮은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더 이상 메시지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삼촌이랑 그 숙모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이 로봇이 오비완 케노비라는 사람의 소유라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물어보죠. 근데 이제 숙모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올 것이 맞구나. 왜냐하면 이 삼촌이랑 숙모는 오비완이 누구 정체가 뭔지 다 아나킨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루카에게는 얘기 안 했죠. 혹시 그 다크사이드나 뭐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될까. 그런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얘가 진실을 알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이렇게 딱 의심의 소리를 쳐다보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죠. 혹시 벤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비완 케노비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보면 C3PO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냥 너는 그냥 그런 막 세계로 뻗어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농사를 짓자. 그 마법사는 미신놈이야. 미신일근이야.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당장 앵커헤드에 가서 그 로봇의 R2 로봇의 메모리를 지울 거라. 지금 R2 메모리에 그 막 메시지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는 농사일이나 하자. 내일 앵커헤드 가서 누나 지워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앵커헤드, 여기서 지역인데, 이 앵커라는 것은 그 배에서, 배를 이제 정박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닷 있죠. 그거를 이제 앵커라고 하거든요. 고정시키다. 이 고정시키다라는 게 아까 그 사탄의 개념이랑 같은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농부의 신분에 묶인 루크를 상징하는 앵커헤드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뭐 모험 떠날 생각하지 말고 앵커헤드에 가서 누나 지워봐. 즉, 여기에 붙어 있어, 제발. 이 행성에. 딴 모험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뉴스 앵커라고도 하잖아요.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그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뉴스 앵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딱 세뇌가 잘 되죠. 계속 얘기죠. 그 로봇 이제 우리 소유야.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마. 근데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거죠. 제니 제 아버지를 알았다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루크는 지금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내 아버지 얘기는 잊어버리라고 했잖아. 내일 저 로봇을 준비시킬 일이나 궁리해라. 우리 앞으로 할 일 많아. 농사도 수학도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어디 가는 거냐? 그러니까 보아하니 갈 곳 없는 인생이네요. 난 여기 딱 앵커처럼 딱 묶여 있다라는 얘기죠. 꿈을 펼치지 못하는 루크. 그렇기 때문에 헬하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얘기하죠. 평생 동안 여기 잡아둘 수는 없잖아요. 또래들도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났는데 얘도 이제 우리 놔둘 때가 되지 않았나요? 루크는 농부가 될 운명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를 너무 닮았어요. 왜냐면 아버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막 모험하고 싶은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루크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영어를 보면은 He has too much of his father in him. 저 말 자체는 이제 아버지를 닮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 부분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5편이나 6편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의 신에 해당되는 게 이제 오시리스죠. 근데 오시리스가 죽었어요. 그 동생 세트. 그러니까 여기서 스타워즈는 세트에 해당되죠.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여가지고 오시리스가 저 지하 세계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시스 여신만 이제 동정녀로 남아 있는데 잉태를 하게 돼요. 오시리스의 영혼이 이렇게 잉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동정녀가 잉태를 하게 되는 스토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 호러스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정녀가 호러스를 낳아요. 자, 그런데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그 낳는 순간 오시리스가 호러스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아버지의 영혼이 아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제 신성 모독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종교계에서 구세주에 해당하는 그 캐릭터들을 다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다 같은 거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 아닐까. 즉 아들 안에 아버지가 와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와 있는 거랑 똑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개념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바로 그게 겁나서 그러는 거야. 모험심이 그러니까 막 꿈을 펼치게 될까봐 그러니까 꿈을 펼치는 건 좋은데 혹시 아버지처럼 다크사이드로 가게 될까 걱정돼서 그냥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해는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간밤에 알투디투가 자기 손질을 마치더니 또 어디를 도망갔어요. 왜냐면 알투디투는 오로지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오비완을 찾아서 밤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루크가 와서 여기 창고에 와서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제 잘못 아니에요. 시세표는 자기에게 비난이 오는 것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지 말라고 설득했는데 나한테 그거 어디 고장난 게 틀림없는지 또 도망쳤어요. 어디론가 도망쳤다는 거죠. 계속해서 임무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니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루크가 으악 안 돼!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는 너무 위험해서 못 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나가서 이제 결국은 R2D2를 따라잡았어요. R2D2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C3PO가 또 야단을 치죠. 야 임마 너 이제 루크님이 네 주인이야. 하지만 R2D2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임무를 향해 나갑니다. 앞으로 더 이상 오비완 케노비가 어쩌고 저쩌고 대얘기하지 마. 너 이제 내일 메모리나 집으로 가자. 뭐 그런 얘기죠. 임무 얘기도 이제 그만.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저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샌드피플 기억하시죠? 그 아나킨이 전부 다 죽여버렸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루크가 이제 쓰러져 있죠. 근데 그때 마침 오비완이 등장을 하죠. 이쪽에 같은 지역에서 이제 은둔하고 있던 오비완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은둔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타로 카드에 헐밋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은둔자 카드죠. 자, 근데 이 카드가 이 오비완 케노비를 오비완을 상징을 합니다. 이 사진을 잘 보시면은 헐밋은 은둔하면서 알이 잘 부화할 때까지 지키는 자거든요. 자, 이게 왼쪽이 이제 라이더 웨이트라는 타로고 이제 오른쪽이 토트 타로인데 이쪽을 좀 보시죠. 여기 지금 보면 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손에는 이제 빛을 들고 저 알이 잘 부화하도록 잘 부화해서 뭐가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자가 헐밋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알이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비완은 루크가 어렸을 때부터 저 행성에 와서 멀리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보호자 역할인 거죠. 저 알이 이제 어린 루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비완이 정체를 등장했죠. 이제는 완전 노인네가 되었죠. 걱정 마라, 괜찮을 거다. 저 로봇이 자꾸 자기가 오비완 케노비의 소유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죠. 아, 오비완? 그거 사실 나다. 혹시 친척 중에 오비완이라고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비완의 거처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오비완이 얘기하죠. 내가 나이가 들면 전해주라고 네 아비가 나에게 맡긴 게 있다. 하지만 내 삼촌의 반대가 하도 심해서 이 삼촌은 그 루크가 뭐 이상한데 막 연루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태껏 보관하고 있었지. 내가 행여나 늙은이 오비완, 미친놈 오비완을 따라서 모험이라도 떠나게 될까봐. 네. 내 아비처럼 무모하고 이상적인 모험이라도 떠나게 될까봐. 자, 그래서 여기서 foolish라고 나오죠. foolish. 그냥 foolish가 아니라 fool. 그리고 idealistic crusade, 이상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이상주의적인 사람은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현실적인 사람이 이제 진짜 똑똑하고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영웅들, 이 제다이들은 다 이상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보인 거죠. 자, 그래서 역시 또 그 사편을 제가 좀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 타로 카드를 좀 넣었어요. 타로 카드 메이저 아르카나 첫 번째 카드가 더 풀이죠. 이게 모든 타로 카드의 제일 첫 번째 카드예요. 자, 여기서 풀이라는 것은 이제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아이처럼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순수하다는 게 이제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상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가 지금 풀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풀이 그 타로 카드 설명할 때 이제 풀의 여정이다.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 하나 둘씩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는 카드도 보면은 지금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고침 하나 메고선 이제 이상적인 여정을 가고 있는 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제다이라는 것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제다이들이 뭔지도 몰라요. 이미 역사 속에 뭐 사실 제다이들 다 몰살했겠죠. 요다하고 오비완만 지금 살아남아 있었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수천 세대에 걸쳐서 그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라는 게 결국 저 강성범이죠. 옛 공화국의 평화와 정의를 지킨 역할을 해왔단다. 지금은 공화국이 없죠. 공화국에 대해서도 여기 젊은이들은 모르는 거죠. 제국만 밖에 모르죠. 암흑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랬지. 제국이 들어서기 전까지. 계속 물어보죠. 제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다스 베이더라는 젊은 제다이가 있었는데 한때 내 제자였는데 악의 편으로 돌아섰다. 즉 다크사이드로 넘어갔다. 그리고 제국의 악자기가 되어 제자에게 몰살시켰다. 다 맞는 말이죠. 그가 내 아버지를 배신하고 살해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왜냐면 사실상 다스베이더가 아나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몸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죽였죠. 그래서 이제 제다에는 사실상 멸종되었고 다스베이더는 다크사이드의 유혹에 넘어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제다이의 힘은 포스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도 중요한데요. 그 제다이라는 인간들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포스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신을 통해서 뭐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에 의해 창조되는 에너지 장애를 할 수 있지. 전에 말씀드린 포스라는 것은 온 우주에 이렇게 퍼져 있는 에테르, 이서다, 또는 에로스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관통하는 에너지를 할 수 있다. 뭐 포스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를 하나로 통합하는 힘이기도 하다. 그 이제 4대 원소를 통합시켜주는 게 이제 포스라고 말씀드렸었죠. 제5 원소, 이서 또는 에로스.
네, 이거는 첫 시간에서 다뤘던 건데 이제 그냥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넣었으니까 나중에 자료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있어 마지막. 위에 4대 원소들이 이제 서로 흩어지지 않고 잘 배합돼서 우리 같은 형상을 갖게 될 수 있도록 묶어주는 힘이다. 하나로 뭉쳐주는 힘이다. 그런 얘기 했었죠. 분리시키는 힘이 악이고 뭉쳐주는 힘이 선이다라는 거. 이제 포스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저게 엑셀하고 스타일이 네, 그 에테르. 그 에테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예전에 니콜라 테슬라 박사가 20세기 초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무한 에너지를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전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뭐 석유 이용해서 그 사람이 이런 대로 하면 그거 필요 없어요.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에테르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실제로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용화 안 돼서 그렇지. 혹시 테슬라 코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테슬라 코일 장치가 있으면은 그 근처에 전자제품 가면은 코드 안 켜면 다 켜져요. 형광등 들고 가면 이게 켜져요. 그런 기술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다른 강좌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서 제5 원소에 대한 에테르를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타로에서는 스피리트라고 하거든요. 영혼. 자, 그래서 그 타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팡이, 검, 컵, 디스크 이렇게 4개 디스크 또는 펜타클 그것이 이제 각각 4대 원소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트럼프에도 뭐 스페이드, 하트 뭐 이거 있잖아요. 사실 다 똑같아. 거기 타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하나의 수트라고 하죠. 그 수트가 이제 각각 4대 원소를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어찌 이제 스피리트 제5 원소에 해당되는 수트는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피리트는 모든 카드들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딱 묶어주는 역할을 배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계에서 네 원소는 서로 섞이고 어우러져야 하고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한다는 것은 어떤 현실화, 구체화 이런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을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네 원소를 다스리는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피리트 또는 엑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별 모양이 있죠. 이 별 모양이 원래 어떤 걸 상징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가 이제 4대 원소예요. 그리고 이제 맨 위가 스피리트 에테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 에테르가 나머지 4개를 이렇게 위에서 다스린다라는 상징이에요. 근데 이제 사탄교나 이런 데서는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되죠. 그건 뭐냐면 물질이 영혼을 오누른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굳이 저 스피리트에 해당되는 카드를 따지자면 각 수트의 에이스 안에 그 순수한 힘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타로에서는. 이거는 혹시 저희가 혹시 나중에 타로 한다면 그때 다시 할게요. 어쨌든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 포스라는 것이. 계속 얘기하죠. 인생의 3번쯤은 찾아오는 모험의 제한. 자, 오비완이 이제 R2D2가 얘기하는 그 풀 메시지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레이아 공작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우주를 이 제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데스스타를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한 이 데이터를 저기 반란군 기지 본부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레이아 공작 잡혀버렸잖아요. 원래 자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비완에게 대신 그걸 좀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얼도란이라는 데로 뭐 가야 되나 보죠. 얼도란이 이제 그 레이아 공주가 고향 행성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오비완이 그걸 듣고선 그래 이 기회에 이 루크 스카이워커 얘도 드디어 키워줄 때가 됐다. 제다이로서 키워주고 영웅의 길로 가기를 내가 이제 스승 준비를 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루크에게 제안을 하죠. 너 나와 함께 얼도란으로 가려면 너도 이제부터 포스의 원리를 배워야 해. 그랬더니 루크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죠. 얼도란이요? 거기 너무 먼 곳이에요.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자, 이게 뭐냐면 말로는 늙음을 얘기하지만 말로는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막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기회가 오니까 이제 주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기회가 왔지만 기회가 오면 또 두려워하죠. 핑계를 대면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이제 루크 스카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집에 가요. 너 지금 이미 늦었거든요. 지금 얼더나 거기는 너무 먼 곳이고 나 지금 농사도 지어야 되고
좀 전에는 나 농사 짓는 거 지긋지긋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목적 의식을 회피하는 거죠. 네. 어떤 자기 진짜 삶의 꿈을 운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냥 갑자기 오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완이 설득하죠. 자네 도움이 필요해. 레이야도 자네의 도움을 필요하는데 기억나지? 그 메시지에 나왔던 여자 되게 이쁘잖아. 난 이런 일 하기엔 너무 늙었어. 제가 개입할 게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할 일이 있어요. 저 농사 지어야 돼요. 저도 뭐 제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저도 제국 싫어하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피부를 와닿기 전에는 나서기 하지 않는 인간의 습성. 왜냐하면 지금 그 제국이 어쩌고 간에 그 딴 세상 얘기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아직 제국의 피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소박하게 그냥 농사꾼으로 살고 있죠. 나중에 이제 피해를 보고 나서 망해요. 나중에. 게다가 우선 너무나도 먼 곳이고, 그러니까 오비완이 이러죠. 네 삼촌이 하는 말이랑 똑같구나. 그랬더니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부터 지금 막 걱정을 하죠. 야, 삼촌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로봇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삼촌한테 깨지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설득을 하죠. 보스에 대한 배울 생각이 없나? 그랬더니 그냥 마지못해서 그 앵커헤드까지는 데려다 드릴게요. 거기까지는 뭐 걸어가지 마시고 제가 태워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뭐 다른 곳으로 이제 모스 아이슬리 같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말하던 우주 정거장 같은 데거든요. 어쨌든 자기 발을 빼는 거죠, 자꾸. 이건 누구나 강요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오비완이 아무리 설득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영웅의 길에 들어서는 것에 대한 제안인데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게 돼 있죠. 영웅의 길을 가는 선택이 각자의 뭐 누구에 강요할 수는 없다. 인생에서 한번 이제 마틴 루터 킹이 했던 말을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그 유명한 명언이죠. 비겁한 사람은 안전한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 라고 묻는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게 정치적으로 옳은가? 이거 혹시 욕먹지 않을까? 를 생각하고 허영심에 빠진 사람이 이게 될 테인가? 이거 남들도 다 하고 있나? 라고 묻는다. 하지만 양심적인 사람은 옳은 일인가? 라고 묻는다. 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위험하고 뭐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대세가 아니더라도 옳은 일을 한다는 거죠. 양심 있는 사람은. 그리고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이게 온다. 안전하지도 않고 편리하지도 않고 대세도 아니지만 옳다는 이유로 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루크에게 찾아왔는데 지금 일단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죠?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지금 제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지금 어쨌든 어찌어찌 해가지고 오비완까지 왔고 이제 루크도 알게 됐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한편 이제 그 다스베이더하고 제국의 이제 참모들이 회의를 하고 있죠. 지금대로 가면 반란군이 의회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것이요. 제국이지만 아직 의회는 있나 봐요. 그냥 유명무실하겠죠. 그냥 형식적인 의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죄송하죠. 그런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황제께서 영구적으로 의회를 해산했다. 이제 의회 해산. 이제 완전히 자기 혼자 완전 독재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옛 공화국 그나마 명목상으로나마 있었던 흔적까지 사라진 셈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두려움을 통해서 나머지 행성들, 지방 행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데스스타 있어. 이제 데스스타가 완성되면은 말 안 듣는 데는 그냥 행성 박살내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게 다크사이드의 이제 사고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죠. 이 우주선체에 대한 반란군이 공격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개미만도 못한 그런 반란군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여기 제목이 이제 과학 만능주의와 흑마법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과학 만능주의 기술에 대해서 과학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이 최고다라고 이제 맹신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기술 데이터 빼갔다고 해도 우리 설계도 빼갔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센터는 이제 우주 최강입니다. 데스스타의 위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다스베이더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제사이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기술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힘 말고 영적인 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해하고 있죠. 당신이 보아하는 이 끔찍한 기술 너무 과실하지 마시오. 그건 흠이 있기 마련이다. 약점이 있기 마련이다. 제 아무리 행성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해도 포스의 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구닥다리, 저런 미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그깟 흑마법으로 법을 주는 거는 아직도 그 구닥다리 종교에 집착하는 꼴이라니. 그 과학 만능주의자의 시각이죠. 저 고대, ancient religion, 그 옛날 얘기, 이미 역사에서 잊혀진 그런 거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니 쯧쯧쯧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발을 하죠. 그래서 그 잘난 코스로 도난당한 데이터 테이블을 찾아내기라도 했어. 마술처럼 찾아내기라도 했어. 초능력을 이용해 반란군의 비밀 기지를 알아내기라도 했어. 지금 반란군의 기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어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스베이더 이거 나오죠, 이거. 목조르기 기술. 그래서 이제 하죠.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렇게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가 오비완이랑 있는 사이에 결국 제국의 병사들이 지금 아까 그 R2D2하고 C3PO 저 로봇들이 그 기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 저 행성으로 탈입한 것 같다 라고 해서 계속 이제 수사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루크 스카이워커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루크 스카이워커 집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제국의 병사들이. 그런데 이미 마을이 파괴된 후에 지금 찾아온 거죠.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루크예요. 지금 저기 시체가 보이죠? 자기 삼촌이랑 다 죽었어요. 삼촌이랑 숙모랑. 그래서 제목이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비로소입니다. 자, 예전에는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나는 모험에 나서기를 제다의 길에 가기를 거부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모든 거 밑바닥을 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 공부를 시작한다라든지 그 전에는 이제 물질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이렇게 딱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완이 위로를 했죠. 내가 집에 있어서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었죠. 저도 완전히 갈래요. 저 이제 갈 데 없거든요. 거기 많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곳에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저도 아버지처럼 포스를 배워 제다이가 되고 싶어요.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비로소 구도의 길에 나서는 인간의 속성이다. 자, 또 위크마인드.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이제 월드라는 행성을 가기 위해서 이제 우주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우주 비행 거기로 왔는데 지금 딱 경찰들이 쫙 깔렸어요. 저 로봇들, 그 C3PO 혹시 저 비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로봇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딱 검문에 걸렸는데 이제 오비완이 제다이 트릭을 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최면 비슷한 거. 그래서 오비완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분증 확인 안 해도 돼. 하니까 제국병사가 똑같이 그대로 따라하죠. 마치 최면 걸리지. 신분증 확인 안 해도 돼. 우리가 찾고 있는 로봇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게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인드 컨트롤은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안 걸려요. 저기 위크 마인드들, 정신력이 약한 사람만 걸려요. 얘네들 다 클론이잖아요. 자기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딸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걸리는 겁니다. 가서 읽으셔. 통과. 그래서 무사히 통과하죠. 어떻게 통과한 거죠?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포스는 정신력이 약한 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단다. 물론 정신력이 강한 자들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이 편인가에서도 아나킨하고 파드메랑 데이트할 때 그랬죠. 파드메가 나한테 제다이 마인드 쓰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제 아나킨이 그러죠. 그거는 누나처럼 이게 정신력 강한 사람에게는 안 통해요. 딱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네들을 이제 얼드런 행성으로 데려가줄 이제 조종사들 이렇게 찾다가 이제 한솔로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죠. 이 한솔로, 이기주의 솔로잖아요. 그죠? 솔로, 혼자. 나 혼자밖에 모르는. 그래서 이기주의자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에서 오가 빠지면 태양이 되는 거죠. 솔. 그리고 이제 영혼. 소울도 이게 전부 다 그 발음이 비슷하죠. 네. 이거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한솔로도 이 연금술에 의해서 변화를 거치게 되거든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돈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인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말하자면 태양이 됩니다. 한솔로의 직업은 이제 밀수꾼이에요. 나중에 빛을 보호하며 나르는 자로 변신한다. 이 빛은 결국 누구냐면 루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한솔로는 빛을 보좌하는, 빛을 지켜주는 역할을 이제 오비완이 죽고 나서 그거를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한솔로, 우리말로 해서 자기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넣었는데 넘어갈게요.
용서할 수 없는 개그. 자, 이게 한 솔로가 몰고 다니는 이제 우주선이죠. 밀레니엄 팔컨이라는 거죠. 이 팔컨은 이제 내라는 거죠. 자, 이게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모양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몸체가 이렇게 둥그렇고 앞에 집게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집게.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자, 이집트의 태양신이 이제 여러 태양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케프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솔로를 상징을 하거든요. 이 케프리의 저 심볼이 저 풍뎅이입니다. 지금 보면 이 케프라는 God of Rebirth, 재탄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 한 솔로도 여기 영화에서 부활을 하거든요. 그 딱딱 얼렸다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Sunrise. 이제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이 이게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신의 이름이 다 달라요. 이거는 뜨는 태양을 이제 케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심벌로 스캐럽이 요게 이제 스캐럽이에요. 스캐럽 비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신이 하면 보통 라라고 태양신 라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네릭한 이름이고 아침의 라를 이제 케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는 태양이다. 이 스캐럽은 이집트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심볼이다. 자, 지금 저게 이제 그 풍뎅이 비틀이 스캐럽 비틀이 저 똥덩어리를 저렇게 굴리거든요. 계속 언덕 위로 굴려요. 그리고 언덕 위에 가면 이게 반대쪽으로 떨어지고, 그럼 저쪽으로 와서 또 굴리고, 계속 둥글둥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똥덩어리가 올라갔다 떨어지거든요. 이게 태양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태양처럼.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태양을 상징한다.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한다. 라고 해서 저런 심볼을 줬는데, 저기 보면은 앞에 두 집게가 그 밀레니엄 팔컨2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5편인가 6편에서 보게 되겠지만 타로 카드에 똑같은 형상이 있어요. 어떤 스캐럽 비틀이 태양을 이렇게 안고 가는 그런 카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솔로는 말하자면 이 태양을 캐리해주는, 태양을 날라주는, 이 한 솔로가 원래 짐꾼이잖아요. 미수꾼. 짐을 나르는, 물론 불법 미수품이지만 그거를 나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러스. 호러스는 아까 그 말 기억나시죠? Father is in him. 그래서 이게 왼쪽에 이제 호러스인데, 이제 호러스의 상징은 펠컨이에요. 매예요, 매. 그래서 이 매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ather is in h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모자가 이제 오시리스 신의 모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지팡이처럼 생긴 것들, 이게 지금 오시리스예요. 오시리스의 모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지팡이, 뭐 이거 이제 채찍, 뭐 등등 그런 심볼이 이제 호루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 들어왔다. 오시리스가 호루스 안에 들어왔다. 호루스는 하늘의 신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집트 신화에서. 그리고 이제 왕을 상징한다.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이다. 아나킨과 파드메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나킨은 오시리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오시리스는 나중에 죽어서 지하세계의 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크사이드의 왕 비슷한. 그 다음에 이제 이시스는 파드메의 아들이고. 그래서 오시리스가 상징하는 것은 사후세계, 죽음, 살, 그리고 부활. 이게 아나킨의 상징이에요. 아나킨은 지금 죽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나중에 결국 6편에서 부활하거든요. 사실상 부활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호로스의 심볼은 펠컨이다. 그리고 이 펠컨은 말하자면은 이게 지금 호로스의 신의 동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매죠, 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저 오시리스 모자랑 이 오시리스 지팡이를 상징하는 이게 있고요. 자, 그러니까 밀레니엄 펠컨은 말하자면 호로스의 날개예요. 한 솔로는 루크 스카이워커의 날개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왜 넣지? 이 스타워즈 전체 영화의 주제가 이제 연금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맨리 피오시의 어떤 고대 철학 강의라는 책에서 나온 이미지인데요. 하나됨에 이르는 마법의 계단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단계는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예요. 자기 보존. 이게 지금 한 솔로가 저 상태예요. 그래서 셀프 프레저베이션. 그런데 이 단계를 나밖에 모르는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은 두 번째 혈연 관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피부치, 나의 부모, 자식, 친척들까지는 거기까지는 나랑 같다고 봐요. 자,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은 이제 우정, 동료 의식, 민족주의, 애국심 이런 것들이 생겨서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나랑 같은 민족까지는 나랑 동등하게 여겨요. 이게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게 링이 커지는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네 번째는
그 다음 그 단계를 벗어나면은 인종 그리고 성별 나랑 같은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은 남자들은 다 나의 형제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 뭐 한국종끼리는 다 나라를 떠나서 그죠? 같은 그거야. 그렇게 해서 가면 갈수록 이게 포용하는 그게 범위가 커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되면은 다른 생명에 대한 다른 생명체들도 내 형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 식물, 동식물 모든 생명체. 여섯 번째 가게 되면은 우주 시민 외계인들까지 우리 형제로 생각한다는 거죠. 지구 외에 있는 존재들까지.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에 있었을 때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고 그것 다 형제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됨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금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요 단계에서 이쪽 단계로 나아가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 마법의 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마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변화잖아요. 변화. 단지 이게 나의 개인적인 나의 사적 욕망을 위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신 또는 이제 자연의 섭리에 따른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백마법, 흑마법이 갈리긴 하지만 공통점은 변화라는 거잖아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 심지어 낙도 금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연구술의 핵심이거든요. 한솔로 같이 이기적인 사람들도 저 모든 진짜 그 따스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고 아나킨 스카이워커 지간이 다스베이더처럼 천하의 악당도 나중에 위편에서 이제 진짜 따스하고 진짜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이 사오즈의 핵심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넣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용이 추가될 듯 얘기하죠. 그래서 선불로 뭐 하여튼 협상을 하고 있는 거야. 만불을 뭐 그쪽 단위는 모르겠지만 내시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지금 2천 주고 나중에 나중에 도착하면 15,000 더 주겠다. 그래서 17,000에 합의를 봤어요. 너무 좋아하죠. 이번 건은 내 목숨도 걸릴 수 있겠고 자기 보존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한솔로예요.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마침 나가던 근데 한솔로가 지금 워낙 좀 사기도 좀 치고 그래가지고 좀 현상금이 걸려있는 뭐 그런 심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자바라는 그 뚱땡이 캐릭터 있죠. 그렇게 아주 징그러운 기분. 네. 이 자바가 말하자면 저 타투인 행성의 이제 조폭 보스인데 이제 한솔로를 부하까지는 아니지만 이쪽에 그 용역이죠 한솔로는. 근데 그 하수인이에요. 이제 딱 총으로 들고서 이제 한솔로에게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한솔로가 나 그렇지 않아도 니네 보스 만나려고 지금 빚을 졌거든요. 한솔로가 지금 자바에게 빚을 졌어요. 이 빚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솔로가 이쪽에 카르마 비슷한 거예요. 한솔로 영화 보는 내내 계속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컨셉이 한솔로와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나중에 결국 갚죠. 자기 목숨으로. 어쨌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네 보스를 만나러 가려던 참이었어. 근데 돈 갚을게. 이렇게 사정하는 겁니다. 그리도는 이제 그리드, 욕심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잡아죠. 이제 어차피 갚을게. 그러니까 시간 좀 더. 근데 이번에 큰 거 하나 맡았거든. 이거 하나 맡으면 내가 전부 다 크게 진짜 갚을게. 빚쟁이 한솔로와 채권자 자바입니다. 그러니까 자바가 협박을 하죠. 한 번만 나를 더 실망시키면 내 놈의 머리에 거액의 현상을 붙여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 많은데 얼씬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볼 수 있을게요. 자, 이제 어쨌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한솔로의 밀레니엄 팔컨을 타고 이제 올도라로 가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척자들이 지금 사방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제 대국의 병사들이 달려오죠. 총 들고. 그래서 무슨 소란인지 모르겠지만 내 잘못이 틀림없어. 또 알투리 또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지금 드디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루크 스카이워커가 드디어 평생 동안 살던 저 농사들만 짓다가 드디어 첫 모험, 영웅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레이아 공주를 생포한 상태에서 이제 고문을 하는 겁니다. 정신 고문을 하죠. 그 반란군 기지 어디 있어? 그거 풀어. 왜냐면 그래야지 그 박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정신 고문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하죠.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설득해 봐야겠어. 이거 말로는 안 통하겠구먼. 그런 거죠. 우주센터, 이거 데스스타 말하는 거죠. 미력도 한번 테스트해 볼 겸 얼더란으로 이동하지. 얼더란이 지금 오비완이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레이아가 얘 보상이에요. 거기 아주 평화로운 행성이죠. 뭐 그 군인들도 없고 그냥 평화로워.
그래서 협박을 하죠. 반란군 기지의 위치를 공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미주스한테 위력을 직접 보여드리겠소. 공주님의 고향을 표적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러죠.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계속 당당하다가 드디어 이제 좀 약해지죠, 마음이. 거긴 안 된다. 우리 평화로운 곳이고 무기도 가지 않은 사람들인데 무슨 원한이 있다고 거기를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꾸 갑자기 반말을 하죠. 이거 물론 제가 지어낸 거죠. 영어에는 반말 이런 거 없죠. 네. 자꾸 같은 질문 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반란군의 위치를 어서 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얘기하면 돼. 단투인이다. 근데 사실 저것도 거짓말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투인은 반란군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원하는 해답을 얻었다고 치는데 하지만 악의 세력들은 그런 자비심 이런 거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해답을 얻었으니 어쨌든 뭐 하던 일은 계속하지. 준비되는 대로 사극 개시하시오. 뭐라고요? 아이고 공주님은 사람을 너무 잘 믿는군. 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행성을 파괴하죠. 자, 그런데 마침 그러니까 이제 그 수백만 수천만 인구가 다 동시에 다 죽었죠. 그랬더니 이제 오비완이 이제 포스에 흔들리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우주선 안에 있는 겁니다. 밀레니엄 팔컨 안에. 포스의 교란을 느꼈다. 마치 수백만의 영혼들이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멈췄다. 다 죽었으니까, 그죠? 재학살이죠.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면 틀림없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 일이 있었다.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말하자면 제3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느낌에 의존해. 너 눈에만 의존하지 말고 느낌에 한번 의존해봐. 즉, 그 실체를 한번 봐봐. 의식을 확장해 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하다가 보니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헨솔로는 얘기하죠. 그건 운이 좋은 거지. 근데 계속 얘기 딱 하죠. 그래서 이제 오비완이 얘기하죠. 내 경험상 세상에 운이라는 것은 없다. 이거는 진짜 제대로 한 거다. 근데 이제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빈정되죠. 저런 장난감이랑 싸우는 것과 실전은 다르죠. 진짜, 하지만 루크는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뭔가 느껴졌어요. 그 눈이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으로 뭔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 보다 더 큰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풀의 여정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쿠스에서 예소도 이거 생명의 나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0번에서 9번 맨 밑에서 9번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저 예소도 그 환상의 세계, 허상의 세계 그런 쪽으로 첫 발을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는 시간 관계상 그 영상인데 생각할게요. 여기서 말로 설명할게요. 이제 어쨌든 이들이 한솔로 일행이 우주선을 타고 월드를 행성에 왔는데 행성이 없어졌어요. 박살났잖아요, 아까. 네. 그리고 그 뒤에 데스스타가 있어요. 그 데스스타 그 다스베이더가 다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끌어들입니다. 그 한솔로가 타고 있는 우주선.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강제로. 그 장면이고요. 네, 이건 싸우면 이길 수 없어. 싸우지 않는 방법도 있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자석에 끌리듯이. 그래서 클리어 데이 327. 이거는 제가 32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아직 못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게 327이라는 숫자가 언제 나오냐면은 이 주인공 일행이 어떤 함정에 끌려 들어갈 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 수비학 쪽에 좀 아직 약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강제로 그 데스스타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 지하에 잠깐 숨어 있었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오비완이 내가 이제 이 데스스타의 그 본부 중심부로 가가지고 우리 우주선을 끌어당기는 그거를 내가 꺼버리겠다. 그래서 약간 무모한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헨솔로가 이거죠. 이런 미친 영감탱이인데 그 말 할 줄 알았어. 여기서 이제 damn fool이라고 얘기하죠. fool. 왜냐면 오비완은 fool이에요.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다이 웨이. 이 사람은 제다이예요. 제다이의 길로만 가요. 힘들게 불가능해 보여도 해야 할 일은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헨솔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실용적이죠. 왜냐면 그러다가 위험하니까. 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오비완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전원을 안 뽑았네. 지금까지 배터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미친놈과 미친놈을 따라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어리석은 놈입니까? 그렇죠. 너는 한쪽으로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은 너 결국 나 따라올 거잖아. 내가 리더잖아. 네. 내가 풀이지만은 나는 리더야. 너는 그냥 따라올 뿐이고. 이렇게 딱 반격을 하죠. 자, 파워의 근간, 7의 균형. 자, R2가 이 우주선을, 그러니까 R2D2가 이제 시스템 접속을 해보니까 이 우주선을 끌어당기게 하는 파워 빔이 통제 센서를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설계도를 R2D2가 딱 분석을 해보니까 7개의 경로를 통해서 주 완전화가 연결되어 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상징적이거든요. 이건 뭐 종교 경전에서도 거의 항상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게 나오죠. 7개 터미널 중 하나에만 파워 로스가 생겨도 우주선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다니까. 즉 7개라는 것이 항상 이제 모든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나간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물질 세상은 이제 4대 원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거를 통합시켜주는 제5원소가 있고, 하지만 바로 그보다 하나의 배후에는 7개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 지구가 있고요. 그 옛날 그 고대인들이 그린 그 천문도의 그림을 보면 지구가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 태양의 중심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실제 물리적인 구성이 아니라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니까 외부의 어떤 힘들이 우리 지구에게 영향을 주느냐를 의미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그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돈다라는 거는 뭐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피타고라스가 알고 있었어요. 그보다 2000년 전에. 새로운 소식이죠? 어쨌든 그 지구가 이제 4대 원소로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배후에 있는 것이 7행성이에요. 7행성이 말하자면 이 우주의 혼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지구는 이 우주의 몸이고 바디, 7행성이 혼, 그리고 그 너머에는 12별자리. 그것이 말하자면 영혼체. 그러니까 이게 7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7의 균형이 깨지면은 이제 어글러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도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도 7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7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보여드릴 텐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옛날 그 천문도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구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양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7행성. 그리고 맨 가장자리에 12별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맨 12별자리가 바로 영의 측면이다. 우주의 영이고 플래닛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7행성이 우주의 혼이고 우리가 있는 얼스가 육신이다. 바디다. 물질계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상징한다는 거예요. 물론 행성도 물질이 있고 별도 물질이지만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he Great Man of Zohar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카발라의 대표적인 경전 중에 하나가 이제 조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형상화하는 건데 이 거대한 The Great Man, 거대한 인간입니다. 이 우주를 인간에다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주는 굉장히 큰 인간이고 인간은 아주 작은 우주다. 그게 대우주와 소우주의 개념. 대우주와 소우주는 그 크기는 다르지만은 그 안에 원리는 동일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뭐 헤르메틱 법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 사람이 뭐냐면 봐요. 두 발은 땅하고 물, earth하고 water, 물질계 중에서 가장 낮은 그거를 밟고 있고, 즉 몸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중간 부분 여기 그 성기 부분은 이렇게 딱 끼가 있는데 저기 7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그 12황도대, 12개의 별자리를 이렇게 딱 알고 있고. 이 캐릭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아담 파드몬이라고 하거든요. The Great Man. 이게 말하자면 오리지널 아담이에요. 아담에 대한 개념인 거죠. 실제로 아담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은 작은 우주고 우주는 거대한 인간이다. 이게 바로 그 거대한 인간, The Great Man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델퍼의 신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건 소크라테스가 원조가 아니라 80년에 있는 원조입니다. 그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너를 알면, 내 자신을 알면 신과 우주를 알 수 있다. 이 말의 의미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 인간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존재가 사실은 우주하고 신은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그 작은 것, 큰 것. 이것의 원리를 알면 큰 것의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큰 것을 알면 작은 것도 알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고요. 또 우리 인간 세계에서 7개의 법칙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야곱의 사다리 7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야곱의 사다리가 땅에서 천국을 연결해주는 사다리잖아요. 그죠? 땅, 이게 얼스, 하늘은 저걸 이제 말하자면 별자리, 그리고 이제 그 중간 7단계. 그게 행성들이죠. 그거를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단계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거든요. 오마카이암이라는 그 아랍의 시인의 시에서도 그런 개념이 나오고, 에녹서에도 선지자 에녹에서도 7개의 이제 아치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다 형식은 틀리지만 다 똑같은 의미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영적인 성숙의 단계, 신의 단계에 이르는 7계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행성들이 다 신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머큐리 하면 그거는 수성이고, 비너스도 다 신이잖아요. 그죠? 그런 신들이 다 이제 과제를 우리에게 주는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제 단계를 하나씩 넘을 때마다. 지금 7개 계단이라는 것이, 아까 전 시간 설명해 드린 그 생명의 나무도 똑같이 나와요. 네. 그 맨 밑에 있는 게 지구고, 그 다음부터 9번이 달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위에는 별자리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 관계상 참고만 하세요. 다 7개로 되어 있다. 심지어 우리 감각도 5감이 아니라 원래 7감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5개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식스 센스라는 말 있잖아요. 6감. 그리고 세븐스 센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모르죠, 아직 몰라요. 초능력 있을지 모르죠. 네. 하여튼 모든 것이 7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도 7개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준은 5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2개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W하고 Y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상 모음 A, E, I, O, U잖아요. 네. 근데 W하고 Y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모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얘들이 작전을 하나 짰죠. 루크 스카이워커가 하고 한 솔로가 저 스톰트루퍼 복장을 하고선 저 레이아 공주를 구출하러 가자. 왜냐면 지금 보니까 그 R2D2가 계속 시스템 접속해서 보다 보니까 레이아 공주도 저기 지금 생포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연인지는 몰라도 지금 레이아 공주를 구출하는 것이 얘네 목적 중 하나거든요. 근데 레이아 공주가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C3PO가 얘기하죠. 레벨 5 수감자 구역 AA23에 있다고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23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탈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탈출하는 그런 실제로 뜻이 있어요. 미국 영어로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36개 주행량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어로서는 23이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get out of the head cage. 정신의 감옥에서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정신에서 감옥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상상력을 말하는 거죠.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는 거. 여기서 지금 상상력. 지금 저 그림 보면 이제 머리가 이제 감옥에 있죠. 네. 상상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이 다 영구수 변화잖아요.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뛰어난 상상력을 얘기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outside the box, think outside the box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무 그 틀에서 잠깐 그 고정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상을 해라. 우리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저 상대라는 것이 결국 정신의 감옥이다. 하위 아스트랄계의 허상이 아니라 상위 아스트랄계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가 아스트랄계에서 잘못하면 이제 허상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유혹에 빠지고 막 허상에 빠져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위 아스트랄계고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어요. 그 상위 아스트랄계는 진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기발한 상상력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imagination, 저게 이제 이미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미지의 세계. 자, 이게 23, 어떤 미국의 영국의 어떤 오컬티스트가 쓴 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3장이 스키두라는 제목으로 있어요. 약간 좀 허접하긴 하지만 23장에 스키두라는 제목으로 쓴 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get out이 계속 나옵니다. What man is a reason is in, 뭐 get out 계속 나오죠. 탈출하다, get out, 탈출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겁니다. 이 23 스키두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면은 get out while getting school,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유리할 때 잽싸게 도망가다 탈출하다.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레이아가 지금 23번에 갇혀 있잖아요. 레이아를 탈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레이아는 이제 주인공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하자면 보호해야 할 대상, 뭐 진리, 뭐 그런 것을 상징하는 캐릭터거든요. 옛날 트로이의 전쟁에서 그 그리스인들이 그 헬렌 공주를 공주인가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헬렌이랑 똑같은 그 캐릭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진리를 구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23에 대한 것보다 자세한 해석인데 여기 지금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게 저기 바로 23장 저 맨 위에 있는 거를 이제 문자를 표시한 거거든요. 저거를 이제 그대로 풀었으면 헤드 케이지가 돼요. 헤드 케이지. 머리의 감옥, 머리의 세장 같은 감옥. 거기서부터 탈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OUT라는 거를 이제 좀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자, 간단히 설명할게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 이 O는 이게 이제 여성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R 모양이죠. R 모양. 그리고 여성성, 그리고 양 할 때 음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샤크님이 계시는데 샤크가 있네요. 이게 말하자면 그 신의 배우자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 반대 개념 저 T는 이제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O는 어찌 보면 여성의 신체의 자궁을 상징하는 거고, 저 T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성, 남성성. 저게 양이고 여기가 샤크라면 저게 시바, 호러스라면 여기 나이시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스믹 에그, 좀 뭔가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알, 그래서 여성이죠. 그리고 이제 펠로스는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모양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좌뇌와 우뇌, 그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get out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영어로 의미상으로 해석하면 탈출한다지만은 out을 get해라, out를 get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OT, 그리고 U는 유니언이에요. O와 T가 조화를 합쳐진 것, 유니언. 그렇기 때문에 U죠. 그 U가 상징하는 것은 higher self, 나의 상위 자아, sacred, 신성한 결합, 신성한 여성성과 남성성의 결합. 그리고 뭐 그것을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 진정한 의지, 자기 존중, 뭐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이 있죠. 이 균형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 이 사업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또 균형이잖아요. 포스의 밸런스를 찾아와야 한다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get out이다. 23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get out이 결국 정신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결합해서 신성한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크스가 그럼 당장 구출하러 가자. 그 레이아 공주를.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 제다의 묘모를 보이죠. 도와야 해요. 자, 이제 그 레이아 공주를 구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레이아 공주 본인을 구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들의 자유를 해방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예요. 즉 자유를 얻는 거죠. 한솔로나 루크 스카이워커도 자기네들의 그 정신의 감옥에서 탈출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지만 거부하죠. 엉뚱한 생각하지 마. 영감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난 캡쳐가지고 난 아무데도 안 간다. 그랬더니 그냥 사양시킬 거라고요.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나 아무데도 안 간다. 자, 근데 이걸 다른 의미로 보면 목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삶의 목적이 없어. 나는 그냥 내 한 몸만 벗어나면 돼. 삶의 진정한 목적이 없는 상태고 루크 스카이워커는 있죠 지금. 레이아를 구출해야 되고 이 제국을 상대로 뭐 해야 된다. 반란군을 도와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한솔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변명을 하죠. 수감자들을
가는 거는 그거는 용기가 아니야. 그래서 그녀를 우리가 지금 돕지 않으면 그녀를 죽일 거라고요. 내가 주는 것보다 많지. 전형적인 자기 보존, 자기 생존만에 집착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돕기를 하자 마지못해 돈 때문에. 상금을 보상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엔 가면을 쓰고서 가는데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 가면을 썼더니 현실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면을 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스베이더도 그렇고 저 스톰트루퍼들도 다 가면을 쓰고 있죠.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기 때문에 약간 헤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엔 레이아 공주가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루크 스카이워커라고 합니다. 당신이 거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구출 작전을 이제 펼치면서 이제 막 또 싸우죠. 이제 스톰트루퍼들과 이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쓰레기 압축 시설에 가까스로 이 장면 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에 대한 컨셉이 있었죠. 올라가야 돼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 어서 위로 노력하고 있어요. Get on top. 자,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저러고 있고, 이제 오비완은 결국 그 이제 파워 시스템 그 리액터를 따로 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드디어 다스베이더랑 이제 1대1로 맞짱을 뜨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스베이더가 얘기하죠. 그럼 둘이서 마지막에 만났을 때는 오비완이 다스베이더 팔다리 다 잘라버렸었죠. 네. 너와 결별했을 당시에는 내가 제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마스터다. 하지만 다스베이더는 아직도 지금 잘 모르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기술 면에서만 우위를 점했지 영적인 레벨에서는 아직도 오비완이 못 미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크 사이드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의 마스터겠지. 네가 무슨 제다의 마스터인 줄 알아? 넌 악의 마스터야. 그래서 영감 힘이 많이 빠지셨고요. 아무래도 노인네고 실력은 그 전투 능력은 아직 다스베이더가 한 줌이죠. 여전히 파워에만 집착하는 다스베이더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죠. 넌 날 이길 수 없다. 네가 칼로 나를 뵐 수는 있지만 넌 나를 이길 수 없다. 그 3편 마지막에서 기억나죠?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어. 나는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You can't win high ground. 왜냐하면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질 것이다. 아까 그 23 설명하면서 그 상상력 나왔었잖아요. 그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힘은 상상력이거든요. 그런데 다스베이더는 그 상상력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못하고 계속 다크사이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스베이더에게는 변화의 근간이 되는 상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때 마침 루크 스카이워커랑 한 솔로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그 우주선으로 들어가고 있죠. 왜냐면 이제 그 파워빔 트랙터도 이제 불능화됐으니까 이제 탈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딱 보고선 검을 거두죠, 오비완.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일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돼요. 너무 슬픈가요? 여기서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데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혹시 데몬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다이몬. 그게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수호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수호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 데몬이라는 게 어떤 일종의 정령 같은 건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를 지켜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보죠. 내면의 스승, 내면의 구루,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수호천사 또는 이제 그러니까 데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데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네이털 데이몬이라고 해서 태생적인 데이몬.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떤 막 그런 느낌을 준다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데몬이 있거든요. 그 네이털 데몬에 해당되는 루크 스카이워커의 네이털 데몬이 오비완이에요. 이 오비완의 역할이 이 네이털 데몬으로서의 역할이 뭐냐면 루크가 영웅의 길로 접어들도록 첫 발을 내디도록 안내해주는 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은 다 했어요, 사실.
루크 스카이워커가 지금 처음에는 막 나 농사 지어야 돼 이렇게 변명만 되다가 어떤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오비완이 그렇게 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복도도 첫 번째 전투에서도 참가하고 이제 본격적인 제다의 길로 나섰단 말이죠.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자, 그런 자신의 임무. 어떻게 보면 오비완의 마지막 삶에서 물질 세상에서 마지막 임무예요. 그 네이터 데모니로스 역할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영적 세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센셜 데몬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말 있죠.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제자가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자, 이 루크 스카이워커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학생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나 스스로를 돕기 때문에 또 하나의 데몬, 에센셜 데몬이 등장을 해요. 그의 삶에. 그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게 이제 요다예요. 오비완의 그 바톤을 받아서 루크의 나머지 훈련을 마치도록 해주는 게 이제 요다예요. 그래서 어쨌든 두 명의 데몬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데몬이 여기서 이제 죽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역할이 끝난 건 아니죠. 나중에는 이제 영혼이 돼가지고 이제 목소리 막 들려주죠. 막 force with you. 어쨌든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역할이 끝났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 오비완이 되죠. 자, 하지만 죽진 않죠. 미리만 죽는 게 아니라 사라져요. 네. 보통 뭐 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승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다 보면 이제 딱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 요다도 죽을 때 저러죠. 요다도 신이 없어요. 둘 다 데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비완은 이제 말하자면 물질 세상에서 영적 세상으로 넘어가고 이제 목소리 역할만 하죠. 계속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 열받아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쏘고 있는데 뛰어 루크 뛰어. 이제 너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내가 무사히 저거 다 파워 빔이나 이거 다 불능화시켰으니까 너희들 빨리 도망쳐. 너희 임무가 있어. 지금 얘네들의 임무는 지금 저 비밀 계획을 빨리 전달하는 거잖아요. 반란들에게. 그래서 오비완의 승천인데 그걸 다 생각하세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C3PO는 도와줘서 우는 것 같아요. 이해가 너 때문이야. 계속 투덜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 다스베이더 호흡이 바뀐 이유. 다스베이더 호흡 아시죠? 자,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3편 마지막에서 오비완과 대결하면서 온몸이 불에 탔잖아요. 그래서 폐가 손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마스크가 없으면 죽어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깊은 이유를 따져보면은 다크사이드로 넘어가면서 영혼이 결여된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파드메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여성성, 자기의 하트, 그걸 상징하는, 영혼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파드메인데 자기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나킨이 말하자면 영혼이 결여된 인간이 돼서 다스베이더가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스피리트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스피리트 어원부터 보죠. 세 번째 줄. 스피리트가 저기 보면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breathing, breath. 숨결. 네, 그게 말하자면 스피릿이거든요. 근데 이제 숨을 못 쉰다는 것은 영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베이더는. 그래서 숨을 그렇게 쉬어요. 기계에 의존을 해야만 해요. 스피릿은 파생된 단어로 inspiration, 영감, conspire, 함께 숨쉬다. 말 그대로 하면 함께 숨쉬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여럿이 모여있으면 함께 숨쉬잖아요. 그래서 공모하다, 함께 숨쉬다. 뭐 음모를 conspiracy라고 하죠. aspiration, 열망, 포부. 이게 전부 다 이제 spirit, 숨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그죠? 4대 원소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창세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그 유대교 경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번 실패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 찾아낸 솔루션이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 절차가 인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기, breath of life, 그죠? 를 불어넣으시니, breathe 했더니 비로소 생명이 됐다. 그런데 이제 다스베이더는 그 breath가 없는 거예요. 스피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계죠. 기계나 다름없잖아요, 사실.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쨌든 그래서 둘이서 이제 무사히 둘이 아니라 이제 루크 일행이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레이아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너무 쉽게 놔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다 일종의 작전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제국에서 그 밀레니엄 팔콘에다가 무슨 추적 장치를 달아놨어요. 어디 그러고 나서 이제 쉽게 도망가게 해줬죠. 그래야지 반란군 기지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솔로가 얘기해서 이봐요, 제 일은 끝났다고요. 난 여기까지야. 난 당신 목숨 구출했으니까 나 보상금이나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혁명이고 공적은 내가 알 바 아니요. 보상금을 두둑하게 줘야 될 거예요. 나 돈 때문에 하는 짓입니다. 목적의식이 없죠. 목적의식이 있다라면 돈. 뭐 그 정도? 돈과 자기 생존? 보상은 걱정하지 마시오. 돈 생각밖에 없다면 돈만 갖게 될 거예요. 돈은 걱정하지 마. 자, 이런 말이 있죠. 선의 반대말은 악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러니까 한솔로가 지금 무관심이죠. 나는 어차피 뭐 제국이고 뭐고 어떻게 되는 상관없어. 내 돈만 받으면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솔로는 아직도 지금 아주 리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하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연금술에 의해서 변화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공주님 어떤 것 같아요? 그가 얘기하죠.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 한 성깔 하는 나가시면 She's got a lot of spirit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스피릿가 뭐냐면 진짜 한 성깔 한다. 그냥 뭔가 보통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인데 다른 의미에서 보면 스피릿을 가졌다. 진짜 영혼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를 해석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기 반란군 기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브리핑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데스스타의 약점을 찾아냈어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공대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데스스타의 약점 그 한 지점을 거기다가 이제 그 미사일을 쏘면은 데스스타가 전체 파괴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한솔로는 이제 보상을 받았으니 이제 떠나겠다는 건가요? 이러고 있는 거죠. 자기는 한솔로는 그 작전에 관심 없어요. 떠나려고 해요. 그래 임마. 이걸로 예전에 진 빚을 갚아야 해. Paying off all debts. 이거 old debt가 이제 카르마를 뜻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카르마는 저런 식으로 옛 전생에 지은 빚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어차피 빚 갚을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미쳤나 거기 가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크 스카이워커의 거죠.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이들이 조만간 어떤 적을 상대해야 하는지 지금 거의 자살 특공대나 다름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대의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영웅들인데 그럼 우리 그렇게 외면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한번 설득을 해보는 거예요. 한솔로에게. 당신처럼 뛰어난 조종사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등을 돌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한솔로가 새겨들어야 할 3C입니다. 이제 컨시언스. 이제 양심이라는 말을 표현을 되거든요. 근데 컨이 들어가면은 컨 또는 컴이 들어가면 함께라는 거예요. 컨, 투게더, theory, 함께 안다. 함께 아는 것, 함께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대의를 함께 이해하고 우리의 과제가 뭔지 함께 이해하고 그게 이제 양심이라는 거죠. 변화, conversion, 함께 바꾸는 거. 모든 게 함께 해야 한 사람에만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더러운 희생자도 필요하고 그래요. 함께 변화시킨다. 그것이 컨버전이다. 그 다음에 conviction. 이게 이제 신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단어를 살펴보면 함께 승리하는 것이 이제 신념이에요. 한솔로가 지금 부족한 덕목들이죠. 왜냐하면 한솔로는 솔로. 나 혼자 하겠다는 거거든요. 함께가 아니라. 네. 부산감 타보고 죽으면 뭐하냐? 그 우주센터를 그리고 그건 용기가 아니야. 그건 자살행위야. 난 그런 미친 짓을 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남들은 뭐 모르나요? 그렇죠? 남들도 다 자살행위라는 거 알지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다이의 방식이죠. 진정한 용기. 이제 사무엘 아담스라고 아시나요? 사무엘 아담스 맥주 모델인 거 아세요? 이런 말을 했죠. 자유보다 부를 사랑하고 자유를 위한 몸부림보다 안락한 노예 생활을 선호하는 자들은 올 필요 없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독립운동가예요. 옛날에. 그런 자들 필요 없으니 조용히 꺼져라. 너희들의 의견도 너희들의 무기도 필요 없다. 너희는 계속 가서 무릎 꿇고 너에게 밥을 먹여주는 주인의 손이나 핥아라. 무서운 말을 하죠. 쇠사슬이 너무 세게 조여지지 않기를 기원한다. 너희들 노예인데 너희 노예 생활 즐기고 있지. 즐기고 싶으면 계속 즐겨. 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끌고 너희들이 한때 이 나라의 국민이었다는 사실이 잊혀지기를 기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맥주 모델이라고 쓴 거는 사멜 만들었으면 맥주 있잖아요. 모르세요? 마트에 가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가 포기하죠. 그래, 그럼 몸 관리 잘 하시고, 그게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몸 관리하는 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한용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어요. 마음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레이아가 이해를 하죠. 그 사람 자기 길을 가야죠. 뭐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영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선택할 때까지 뭐 기다리든 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라고 얘기하죠. 사물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바뀌는 것이다. 인간이 바뀌어야 돼. 한 솔로의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것도 하는 거지 내키지 않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싶다면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 예. 바꿀 수 있는, 이건 거꾸로 말하면은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 예.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지. 예. 뭐 그 거꾸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데스스타 파괴를 위해서 이제 추격하는 자살 특공대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둘씩 다 죽죠. 예. 다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편 이건 제국의 타이파이터 편대죠. 이건 또 그 제국의 그 전투기들. 이 타이라는 것이 이제 넥타이라는 뜻이죠. 예. 목에 둘러진 사슬. 그래서 일종의 개줄이랑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도 직장인들 넥타이 매잖아요. 예. 뭐 어쨌든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넥타이의 유래가 그렇대요. 옛날에 노예들에게 한 거에서 나온 거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거는 그냥 행위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옛날에 이제 손을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래요. 예. 그러니까 주인에게 비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것이 이제 이렇게 통합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둘씩 죽어가는 반란군 조종사들인데 하나둘씩 다 죽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모든 영화가 그러하듯이 주인공만 살아남죠. 자, 그때 바로 이제 그 오비완의 목소리가 나오죠. 루크, 포스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느낌에 의지하더라. 내가 그 옛날에 가르쳐줬던 거 있지. 너무 너의 눈만 너무 믿지 말고 컴퓨터만 믿지 말고 너무 믿지 말고 너의 느낌, 너의 본능. 왜냐하면 포스가 너를 도울 거니까 그거 한번 의지해보거라. 포스를 활용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루크는 자꾸 컴퓨터를 쓰려고 그래요. 사실 이 루크보다 앞서서 컴퓨터를 이용해가 찬사를 한번 실패를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스베이더가 직접 내려왔어요. 자기 전투기를 몰고. 그래서 이제 루크를 지금 뒤에서 죽이려고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아, 포스가 강한 놈이군. 오비완이 계속 얘기를 하죠. 루크 내 말을 믿어. 너무 컴퓨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느낌이 더 정확해. 그래서 이제 결국 루크가 컴퓨터를 꺼버리죠. 컴퓨터 껐나요? 무슨 문제 있나요? 혹시 컴퓨터 고장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I'm alright. 나 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스베이더가 결국엔 이제 표적을 딱 잡았어요. 루크 스카이워커를. 이놈 잡았다 하는데 그때 마침 한 솔로가 등장을 하죠. 예. 뭐야? 하고서 이제 야호 하고서 솔로에서 솔이 된 거죠. 드디어 이제 자기의 역할, 태양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태양을 보좌하는 역할을 드디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자, 추격자를 처리했으니 이제, 자, 너 이제 클리어 됐어. 이제 네가 이제 저거 제대로 쏘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빨리 이거 박살내고 우리 집에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밀그램 실험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옛날에 심리학 실험인데, 가상의 실험입니다. 제가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가 엑스페리멘터예요. 이 사람이 지시자 역할입니다. 지시하는 사람. 즉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실험 대상은 저 T예요. 이 사람이 선생님 역할이거든요. 선생님. 그리고 L, 이거는 러너, 그러니까 스튜던트, 학생 역할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실험 대상이고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서로 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교육 기법을 하나 개발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학생에게 이제 계속 질문을 하고 학생이 대답을 정답을 못 맞추면은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짐을 또 못 맞추면 전기 충격을 높여요. 이렇게 좀 높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쪽에 굉장히 비인간적인 실험이죠. 그런데 실제로 전기가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이 사람 연기자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지는 못해요. 이 사람은 여기서 계속 실험 진행하라고 지시를 해요, 이 사람한테.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학생 이제 질문을 하는데 답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면 이제 전기 충격을 줘요. 여기 보면은 30볼트부터 시작해요. 처음에 30볼트를 줘요. 근데 정답을 못 맞췄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데 또 대답을 못해요. 그럼 15볼트 높여서 45볼트 충격을 줘요. 그럼 얘는 막 비명 소리를 질러요. 그냥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450볼트까지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1차 실험을 했는데 이 4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40명 중 26명이 450볼트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한 200볼트 넘어가면 사람 죽거든요. 그래서 실험하면서 이제 200볼트가 넘으면 여기서 더 이상 비명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계속 울려요, 이 사람. 그 심리가 뭐냐면 이건 이 사람 시켜서 한 거다. 이 사람 시켜서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사람이 시켜서 한 거다. 이건 나는 책임 없어.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그런 이제 말하자면 지시 이행자의 그런 마인드. 나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 그게 이제 2차 실험이거든요. 그런데 2차 실험을 했어요. 2차 실험은 2차 실험이랑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실험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전에 실험 참가했던 사람이 이 사람을 막 욕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비인간적인 실험을 할 수가 있느냐. 막 욕해. 그러니까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랬더니 그 반항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40명 중 36명이 끝까지 안 갔대요. 꼭 실험 완전히 꼭 결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항자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도 거기 동참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지시자는 이행만 따르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이제 한솔로가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동료들이 전부 다 막 정의를 위해서 막 자기 목숨 걸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2차 실험처럼 이거는 이게 옳은 거구나. 거기에 이제 나도 나서야 되겠구나. 그런 신경을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라는 거죠. 제가 설명 잘 했나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2차 실험이 더 중요해요. 반항하는 반항적인 기질의 피실험자를 봤을 때는 사람의 신경이 바뀐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주위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은 안 받아요. 없으면은 지시자가 시킨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좀 시간이 어떻게 되지? 지금 13분짜리 영상인데요. 보실래요? 스탠퍼드 대학 실험인데. 시간 괜찮으세요? 지금 한 9시 40분 됐어요. 이것도 한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 밀그램 실험과 연관되어 있는 실험이거든요.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 지난번에 봤고. 이거 보셨나요? 갑자기 이거 밀그램 실험을 하다가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다가 약간 3,000번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 환경이, 이거 제가 처음에 설명을 잘 못했는데, 그 스탠퍼드 대학 실험이 가짜 감옥이에요. 그리고 임의로 절반은 교도관 역할, 절반은 죄수 역할을 시켰는데, 이게 마치 진짜처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채. 그 교도관들은 자기가 학대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렇죠? 그 죄수 역할 맡은 사람은 자기가 학대 당하면서 그걸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때 막 사람 미쳐버리고. 그래서 엄청 욕먹었어요, 그 당시에. 뭐 당연하겠지만.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권력자 그리고 피지배자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이 교도관 역할을 맡으면 학대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맨 처음에 나온 아부 그레이브 어쩌고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한 10년 전? 5년, 10년 전? 그 당시에 미군들이 이라크 포로들을, 근데 그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다, 거의 다, 막 그렇게 막 뻘거벗기고 막 모욕적인 그 당시 살인을 공해서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런데 그런 환경이 지배구조 환경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배자 의식으로 가거나 노예 의식으로 가거나. 네, 어쨌든 지금 다른 동영상들은 뭐 생각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루크 스카이워커가 원래 이 장면 봤어야 되는데 저 데스스타를 파괴하는데 성공을 하죠. 네, 이거 생각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임무 완료. 돈만 밝히는 사람은 아닐 줄 알았어요. C3PO. 내 말 진짜 아키텍처는 진짜로 사진 성인 하면서 저 여기서 고장났거든요. 한번 미사일 한번 맞아가지고 말 좀 해봐. 고칠 수 있죠? 그렇죠? 꼭 고치셔야 해요. 여기 다음 장면에서 그러죠. 필요하시면 제 부품도 내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뉴호프죠. 지금 암흑기가 계속 20여 년 동안 그 제국이 세워진 이후로 암흑기가 진행됐다가 이제 뉴호프, 새로운 불빛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게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가 된 거죠. 그래서 4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내용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길어졌네요.